자, 이제 소초 IC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방면 고속국도 1구로 진입하십시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고요. 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차가 잘 운행을 할 것입니다. 자, 끼어드는 차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상태를 잘 감지해서 가감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제한이 왔을 때 제가 OK를 내려주면 차선 변경을 하고요. 제가 원하는 때 이렇게 깜빡이를 넣어주면 바로바로 교통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들에 손을 잘 얹고 비상 상황에만 대응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왼쪽 차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대한 제한이 왔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깜빡이를 넣어주면 옮기는데 제가 승인을 늦게 해줬기 때문에 차선 변경 시도가 취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행할 때는 지금처럼 오른손을 핸들에 살짝 얹는 형태로 운행을 하게 되고요. 가끔 핸들을 얹고 있음에도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면 이 다이얼을 살짝 옮겨가면서 핸들을 잡고 있음을 표시를 해주면 문제없이 오토파일럿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 앞차와의 간격을 좀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로 이렇게 놓고 있고요. 이렇게 약간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좀 가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3이나 어떤 때는 한 1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두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가는 경우에 너무 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껴드는 차들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그 간격을 좁혀서 운행하는 것이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교통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차선이 더 빠른 차선이라서 제가 차선 변경에 대한 제한을 해서 제가 승인해 주니까 차선을 변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모습은 지금 현재 제가 차지한 차선이 이 왼쪽에 초월 차선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끼어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양보하지 않고 과감하게 계속 직진을 하네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금처럼 과감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FSD 모드를 추가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오토파일럿이 그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에 대한 제한이나 그 다음 램프를 들어가고 나올 때 그런 그 자동으로 차선을 바꾸는 기능까지 제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운전의 피로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자체의 기능이 아주 되게 이 값어치만큼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방금처럼 화면에 이 그 휠을 좀 움직여 달라고 하면 핸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볼륨 다이얼이나 요 최대 속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을 조정해서 내가 핸들을 잡고 있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속도로 안에서는 지금처럼 두 발은 자유롭고 한 손만 이렇게 핸들에 얹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주시를 하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가고 있는 차선이 좌우의 두 차선에 비해서 상당히 느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 조금 있으면 왼쪽 차선으로 옮기자라고 제안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려는데 옮기자고 하네요. 지금 뒤에 차가 한 대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깜빡이를 미리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 보시면 한 차가 지나간 다음에 자 진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선 변경은 직선일 때도 되게 잘하는데 곡선 경로에서도 되게 완벽하게 차선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제 기계가 사람보다 더 운전을 잘할 날이 이미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다시 차선 변경을 하자고 했다가 판단을 거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네요. 한번 깜빡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차들이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차선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차량 간의 간격을 5 정도로 지금 세팅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무리 없이 한 90에서 100km 정도를 운행할 때 충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얘가 옆차나 앞차나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해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엑셀을 발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내가 의도치 않게 급감속을 하는 경우에 가속을 해서 차량을 계속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는 중간에라도 핸들을 움직이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는 동작들이 생기면 바로 오토파일럿 해제되고 제어권이 저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 휠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이얼을 살짝 움직여주면 그 알람이 해제가 됩니다. 보통 알람은 한 1분 정도 지나면 알람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상대 어떤 그 속도에 따라서 알람이 오는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는 고속일 때에 따라서 이 알람 오는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얘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로 가자고 했는데 제가 무시하고 그냥 직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금처럼 이 차선 변경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승인할지 여부를 이 메뉴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승인하지 않는 걸로 해놓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믿음지 않아서 차선 변경에 대한 승인은 제가 직접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판교 IC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를 통과해야 되니까 저는 이쪽 왼쪽 차선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오토파일럿을 이용할 때에는 차선 변경할 때도 되게 마음이 쫄리고, 그 다음에 이 실제 그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때 정말 제대로 정차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크게 마련인데요. 조금씩 타다 보면 이 차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잘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방금처럼 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앞에 등장했을 때도 되게 급박한 상황이지만
믿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 알아서 감속을 했다가 다시 가속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톨게이트를 앞두고 차량들의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알아서 속도가 맞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차선 변경 제한이 있을 때 승인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걸 순간순간 내가 취소를 해서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톨게이트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받아서 톨게이트비가 50% 할인된 요금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류비도 절약할 수 있고 톨게이트비도 절감이 되어서 이동의 자유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전기 요금도 현실화가 되고 또 이런 톨게이트비 할인도 없어진다 그러면 아마 유지비가 큰 차이가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 아니면 그 절반의 절반 이하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톨게이트를 앞두고 이 파란 차선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좀 얘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차선이 잘 구분되어 있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한 선이 두 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그냥 단순 오토파일럿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이 차선만 유지하고 뿅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 이 두 선이 한 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톨게이트를 방금 통과했고요. 지금 보시면 뭔가 껴들 법한 차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켜졌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버스 전용 차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무시하거나 취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교통정보에 이 전용 차선에 대한 정보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아마 수원 IC 정도에서 아웃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전용 차선으로 막 들어가자고 그러죠. 안 돼. 그러면 벌금 낸단 말이야. 취소. 자, 앞차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우측 차선으로 한번 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뒷차가 조금 빠르게 오고 있는데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앞차, 옆차, 옆에 뒤차, 앞차 등등 정말 많은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카메라 3개, 옆에 있는 2개, 뒤에 하나, 그리고 사방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그런 차량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되게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하드웨어 3.0이라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되는 많은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런 덕분에 지금 현재 있지 않은 기능이라도 나중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차량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테슬라 차량을 타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용인 죽전 휴게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수초 IC를 들어와서 제가 직접 운전한 거는 하나도 없고 핸들 잡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내가 원할 때 깜빡이를 넣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그런 명령만을 내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을 잘하는 능력이 뭐 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운전을 잘하는지를 잘 감시하는 능력, 자동차를 잘 제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래 자율주행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통신의 발달이 생긴다 그러면 원격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데 저희들이 술을 마시고 뭔가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에 지금은 실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자, 지금부터 당신의 차량을 제가 제어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형태로 원격지에서의 대리운전, 그런 서비스도 분명히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멀쩡할 때는 내가 내 차를 제어하고, 제가 멀쩡하지 않을 때는 원격지에서 내 차량을 제어해주는 그런 방식의 그런 서비스도 분명히 나올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자동차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 뭐 전기 자동차의 보급 등등이 다양한 어떤 이런 비즈니스의 생태계도 많이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도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주변의 차량 상황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많은 차량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실감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어떤 차가 급하게 추월하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빨간 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그런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상당히 주의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89km, 90km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편안하게 운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내연차의 연비를 따지는 것처럼 전기차의 경우는 전비를 따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4시 39분 이후부터 25km를 왔는데 28분 운행을 했고, 전비는 킬로미터당 144Wh를 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km를 가는데 얼만큼의 전기를 쓰느냐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면 전비가 좋아져서 적은 전기로도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비가 나빠져서 더 짧은 거리를 가야 돼서 갈 수밖에 없어서 충전에 대한 부담이 더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5km를 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수원 IC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갈 JC를 지나고 있는데요.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차선 변경을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선 변경을 했고요. 차량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때 이렇게 차량들의 이렇게 끼어드는 현상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심해야 될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양보심이 강해서 뒷차에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파일을 해제하고 직접 운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나가야 되니까 차량이 없을 때 차선 변경을 미리 해 놓겠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켰고요.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할 때 제일 좋은 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차량이 밀릴 때입니다. 그래서 가다사다를 반복할 때 상당히 짜증도 나고 이렇게 졸리기도 한데, 이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운행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다사도를 반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1.6km 후에 이제 수원 IC로 나가게 되는데요.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램프를 빠져나갈 때 보통 이
급커브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적당한 정도의 커브는 크게 무리 없이 지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량, 요즘 이제 반자율주행 기술들은 많은 차량에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좀 더 이렇게 피로를 덜 받으면서도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5천에서 한 7천 정도를 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만 킬로를 탔다 그러면 뭔가 운전하는 재미 그런 거에 빠지게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테슬라 또 이런 전기차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500m 정도 가면 이제 IC를 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해서 가차선으로 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램프를 빠져나갈 때 차선 변경을 지가 스스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한 번 더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 앞에 그 커브가 있는데요. 속력을 좀 줄여 놓겠습니다. 자, 속력을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 정도 속도의 이 정도 커브는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뒷차는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냥 오토파일럿을 끄지 않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급한 커브를 잘 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패스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패스 통과까지 크게 무리 없이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빠르게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좌측 북지 방면으로 진입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서초 IC부터 수원 IC까지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토파일럿 덕분에 상당히 편안하게 이동을 했고요. 실제 더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음을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를 갈 때에도 이렇게 막힐 때 좀 더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상 오토파일럿 운행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